미국 인공지능 스타트업 오픈 AI가 개발한 챗봇, 챗 GPT 열풍이 뜨겁습니다. 구글 알파고에 이어서 인공지능 제2의 물결이 시작됐다는 평가가 나오는데요. 세계 최고의 인공지능 저널인 IEEE 티페미의 편집장 이경무 서울대 석좌 교수와 관련 내용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시죠. 네, 안녕하세요. 네, 챗 GPT 잠깐 말씀을 드리기도 했지만 2달 사이에 이용자 수 1억 명을 돌파했습니다. 아직까지 챗 GPT가 뭔지 좀 잘 모르는 분들도 계실 것 같거든요. 이게 대체 무엇인지 좀 짚고 가볼까요? 네,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챗 GPT는 소위 말하는 챗봇입니다. 다시 말해서 인간의 언어를 이해하고 인간처럼 질문에 대답을 해주는 그러한 인공 에이전트죠. 소위 저희들이 영화에서 많이 보는 그러한 이제 인공지능 비서라고 생각하시면 아마 쉽게 이해가 되실 것 같습니다. 기존에 이러한 이제 대화형 인공지능 시스템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기존에도. 네. 근데 이번에 발표가 된 챗 GPT의 경우는 기존 시스템에 비해서 저희가 기대하던 이상의 성능을 지금 보여주기 때문에 현재 큰 이제 반향을 일으키는 걸로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챗 GPT 기존과는 다른 조금 더 상향된 방식으로 좀 한마디로 인공지능이 대답을 해주는 형식인데 저도 사용을 좀 해봤거든요. 이게 뭐 시를 써달라고 해도 써주고 논문을 써달라고 해도 써주고 뭐 이 제품 궁금한데 알아봐달라 해도 알아주고 정말 다양한 답변을 사람처럼 해주더라고요. 이 원리가 어떻게 되는 겁니까? 네. 뭐 지금 이제 문장을 만들거나 시를 쓰거나 뭐 분석을 해주거나 이제 뭐 레커멘데이션 추천을 해주고는 것도 충분히 하고 지금 소위 전문적인 영역에서의 프로그램 코드까지도 짜주고 있는 그런 이제 능력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원리는 기본적으로 이제 몇 가지가 있는데요. 네. 첫 번째 가장 중요한 거는 이게 이제 GPT라고 하는 단어가 Generative Pre-trained Transformer라고 네.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생성형 사전 학습 트랜스포머의 약자인데요. 이게 말을 생성하는 시스템이군요. 그러니까 문장을 생성하는데 문장들이 단어로 이루어져 있고요. 어떤 단어를 만들어낼 때 이 단어가 어떤 단어가 나와야 되는지는 결국 문장의 맥락을 잘 파악해야만 정확한 단어가 생성돼서 전체 문장이 좋은 문장이 되겠죠. 네. 그런데 그 문맥을 파악하려면 현재 단어가 기존의 문장에 있는 다른 단어들과 어떤 관계를 갖고 있는지 그걸 굉장히 잘 파악을 하고 그걸 효과적으로 이용해야만 정확한 문장을 만들거나 대답을 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 챗 GPT는 트랜스포머라고 하는 그런 언어 모델에 어텐션이라고 하는 집중이라고 하는 걸 잘하는 어떤 메커니즘을 넣었고요. 그것 때문에 기존 시스템보다는 훨씬 더 문맥 자체를 분석을 잘하고 이해하고 그 의도를 파악하고 해서 굉장히 정확한 문장을 좀 만들어내는 그런 시스템이고 또 한 가지 중요한 점은 이게 프리트레인된 시스템이라는 건데요. 원래 우리가 하고자 하는 태스크 이전에 기본 라벨되지 않은 그냥 로우 데이터를 무지만이 많이 가지고 사전 학습을 시킵니다. 네. 셀프 슈퍼비전이라고 해서 자가 학습을 통해서 굉장히 많이 학습하면 이 모델이 언어 체계가 갖고 있는 공통적인 특성을 배우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그 위에다가 우리가 하고자 하는 태스크에 작은 어떤 트레이닝 데이터만 주면 네. 굉장히 성능을 이제 끌어올린 그런 결과를 보여주거든요. 그래서 그 두 가지가 기본적인 핵심 기술이고 거기에 더불어서 그 기술은 사실은 구글이 원래 원천 기술을 사실 갖고 있습니다. 네. 챗 GPT는 거기에다가 굉장히 많은 데이터, 사전 학습 데이터를 사용했고 굉장히 큰 규모의 시스템을 사용했기 때문에 굉장히 좋은 성능을 지금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잠깐 구글 네. 말씀도 해주셨지만 예전에 구글의 AI 알파고가 바둑을 둘 때 엄청난 양의 학습을 하고 이세돌 구단과 대결을 했던 것처럼 지금 챗 GPT도 언어적인 측면이나 방대한 자료를 학습을 하고 이를 토대로
우리가 흔히 채팅을 보내면 그걸 답변을 해주는 형식이라는 말씀이신 것 같은데. 그렇습니다. 네. 기존에 저희가 익히 들었던 AI 그 시스템들을 하고 좀 비교를 하자면 저희가 알파고 잘 알지 않습니까? 네. 그다음에 알파고도 있고요. 그다음에 알파스타나 알파폴드라는 것도 있습니다. 알파고는 바둑을 이제 전문으로 하는 그런 시스템이고 알파스타는 게임, 스타크래프트 같은 거를 이제 그 세계적인 선수들 다 이제 이겼지 않습니까? 네. 그다음에 알파폴드는 단백질 구조를 예측하는 그런 이제 그 굉장히 어려운 문제를 지금 해결을 다 했습니다. 그래서 특정 분야에 굉장히 인간보다 훨씬 좋은 그러한 성능을 보여준 걸 좀 보여줬거든요. 근데 챗GPT의 경우는 이게 언어 체계와 지식 체계를 같이 학습함으로써 그 이제 우리가 단순한 개별적인 지식만이 아니고 그 지식을 이용한 논리와 추론까지 지금 가능한 시스템이 돼 있기 때문에 네. 그건 다시 말하면 우리가 일반 인공지능, 제너럴 AI에 이제 훨씬 가까이 가 있다라는 점에서 굉장히 충격적인 거고요. 또 하나는 이게 우리 앵커님도 실제 써보셨지만 이게 실제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실제 써보면서 체험을 하고 있고요. 네. 그러면서 이게 실제 우리 일상생활에 정말 밀접하게 가까이 왔다 하는 걸 실제 체감을 지금 하고 있고요. 많은 사람들이. 그리고 실제 비즈니스나 실제 사회 문제 또는 개인적인 어떤 말씀하셨던 작문이라든지 뭐 여러 가지 태스크에 직접 쓸 수 있다. 그런 가능성을 지금 보이기 때문에 이 점이 굉장히 특별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논리와 추론까지 가능하다는 점이 참 크게 와닿는데 제가 사용했을 때는 커피 머신을 사려고 하는데 어떤 성능이 있는 거 제품 추천해줘 했더니 막 찾아서 해주더라고요. 이것까지 물어보면 답변해준다 하는 것들이 있습니까? 예를 들면 뭐 철학적인 문제까지 지금 얘기를 네. 하고 있으니까요. 그다음에 어떤 사람들에 대한 평가랄지 예를 들면 뭐 심리 상태 이런 것까지도 사실은 분석을 예전에 이제 나왔던 역사적인 인물에 대한 그러한 뭐 분석까지 네. 스스로 해주니까요. 그래서 단순한 어떤 지식을 찾아주는 것이 아니고 그거를 통해서 여러 가지 지식 관계된 지식들을 다 결합을 해서 우리가 원하는 가장 최적의 답을 지금 내주고 있기 때문에 근데 그 질문의 그 유형이나 이거가 그 굉장히 방대합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어려운 질문까지 지금 사실은 많이 해주고 있는 그렇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지금 놀라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철학적인 수준의 질문까지 가능하다고 하셨는데 그러다 보면 사실 예전에 이런 AI 챗봇 같은 서비스가 문제가 됐던 부분 중 하나가 뭐 윤리적인 부분이나 좀 편향적인 답변을 했던 부분이 있었거든요. 그런 오류는 없습니까? 오류가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챗 GPT의 경우도 마찬가지로 네. 그 학습을 데이터를 기반으로 하기 때문에 어떤 학습 데이터를 가지고 했느냐에 따라서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고요. 그래서 편향성 문제도 여전히 좀 남아 있고요. 그다음에 오류도 분명히 있습니다. 특히 우리 한국적인 어떤 그러한 데이터들이 아마 부족하죠, 당연히. 그래서 여러분들이 만약 한글로 우리 정서에 관련된 또는 우리에 관련된 문제를 만약에 질문하시면 많은 부분들이 오류가 난 케이스들이 꽤 있고요. 또 하나는 현재 챗GPT에 학습된 데이터는 그 2021년까지의 데이터만 지금 학습이 돼 있습니다. 이게 학습 기간이 굉장히 오래 걸리기 때문에 한 1년 정도 걸립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최신의 데이터는 지금 반영을 못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챗GPT에다가 한국의 대통령이 누구냐 지금 물으면 네. 아마 더 대답 못 할 겁니다. 옛날 데이터로 대답을 아마 할 겁니다. 네. 뭐 그런 이제 이슈들이 좀 있죠. 네. 네. 뭐 한국적인 정서나 또 최신 정보 같은 경우에는 반영이 안 될 수도 있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말씀처럼 이게 영어를 기반으로 하는 서비스이기 때문에 한국말로 적어도 답변이 잘 가능할까요? 지금 가능합니다. 어차피 그 트랜슬레이션이 그 영어에서 한글 뭐 이제 다 잘 되니까요, 기본적으로. 그래서 한글말로 이제 질문을 해도 네. 한글 답변을 이제 해줍니다. 해주는데 아주 완벽하지는 않고요. 그런 면에서는 아무래도 그런 이제 그 한국의
맞는 시스템으로 하기 위해서는 또 다른 작업이 좀 필요한 그런 시점 그것이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네. 네. 최근엔 또 이 오픈 AI가 월 $20의 유료 서비스 개념의 챗 GPT를 내놓겠다라고 하더라고요. 앞서 짚어주신 이런 오류들을 좀 반영을 해서 더 향상된 성능을 나타내려고 하는 건지 무료 서비스와 좀 차이가 뭘까요? 네, 지금 사실은 무료 서비스를 챗 GPT가 지금 이제 공개를 하고 네. 사용하게 하는 것 자체는 물론 이제 그런 챗 GPT가 갖고 있는 성능을 이제 보여주고자 하는 것도 있고요. 또 하나는 많은 사람들이 써보게 하면서 그를 통해서 이제 이제 피드백을 받지 않습니까? 잘못된 대답을 하거나 하면 이제 피드백이 갈 거고 그런 것들을 다시 모아서 다시 학습을 시키는 쪽으로 지금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게 이제 기본적으로 이제 그런 걸 하면서 점점점 발전을 더 시키는 거죠. 그래서 유료 서비스는 아무래도 그런 부분들이 많이 개선된 그런 버전으로 아마 할 거고 챗 GPT에서는 세 가지를 이제 유료 서비스에 제공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는 시간의 구애 없이 24시간 내내 쓸 수 있도록 한다 하는 게 첫 번째고 두 번째는 지금 만약에 챗 GPT 사용하게 하면 그 시간이 굉장히 많이 걸립니다. 많은 접속량이 많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오래 걸리는 문제들을 이제 신속하게 빨리 해주겠다는 게 이제 두 번째고요. 세 번째는 이제 아까 말씀드린 피드백을 받아서 새로운 개선들이 들어가고 기능들이 새로 들어갈 건데 그런 것들이 들어갔을 때 가장 먼저 사용하게 할 수 있다 하는 것들이 아마 이제 유료 서비스 갖고 있는 아마 프리빌리지 또는 베네핏이 될 것 같습니다. 네, 동시에 뭐 무료 버전도 계속 이용은 할 수 있다고 하고요. 네. 사실 이 챗 GPT의 등장만으로도 좀 산업계 전반에 반향을 일으켰는데 그러다 보니 다른 기업들도 계속 따라가면서 이런 관련한 AI 서비스를 내놓을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사실은 그 미국의 빅테크들, 구글이나 메타나 이런 데는 내부적으로 이미 비슷한 성능의 시스템들을 사실 갖고 있고 연구하고 있습니다. 네. 사실은.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챗 GPT의 핵심 기술들은 구글에서 나온 거기 때문에 이미 구글도 내부적으로 굉장히 좋은 시스템을 갖고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많은 사람들이 공개를 안 했다 뿐이죠. 그리고 국내에서도 네이버나 LG나 카카오도 초거대 시스템들 지금 운영하고 있고요, 개발하고 있고 성과들 사실은 내부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쟁들은 뭐 중국도 말할 것도 없고요. 그래서 이번에 챗 GPT가 그걸 공개함으로써 아마 본물처럼 그 공개된 시스템들이 아마 많이 나올 거다. 이렇게 예상들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앞으로 좀 산업 생태계 자체가 크게 바뀔 수 있는 그 지점이 되는 것 같은데 사실 앞서 잠깐 얘기도 해봤지만 논문도 쓰고 철학적인 생각도 하고 이러다 보면은 뭐 논문에 있어서는 표절의 문제도 있을 것 같고요. 철학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정답이 없기 때문에 논란이 발생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우리가 어떤 부분을 좀 신경 쓰고 앞으로 발달시켜 나가야 될까요? 이게 상당히 어려운 문제입니다. 그래서 미국에서도 그런 논문들이 이제 챗봇에 의해서 챗GPT에서 만들어졌는데 그 수준이 뭐 일반 학생들의 것보다 훨씬 좋다 이런 이제 보고도 있기 때문에 네. 근데 그거를 이제 챗GPT 이제 오픈 AI에서는 이제 그걸 판별하는 것들을 이제 시도를 하고 했는데 사실은 그 성능이 그렇게 우리가 생각하는 만큼 높지 않다. 그래서 사실 어려운 문제입니다. 그걸 구별하는 것은. 그래서 또 하나의 문제는 사실은 챗 GPT가 내는 그러한 이제 그 답이 과연 맞느냐 하는 신뢰성에 대한 것도 사실은 담보를 못 합니다. 그래서 챗 GPT가 주는 답을 가지고 어떤 사업을 하거나 또는 법률적인 어떤 것에 쓰인다고 할 때 거기에 대한 책임은 상당히 이제 문제가 될 소지도 있고요. 그래서 인공지능 전반적으로 그러한 이제 뭐 윤리 문제나 책임 문제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사실은 많은 나라들이 고민을 했고 특히 우리나라는 선제적으로 그런 것들을 대응해 왔습니다. 그래서 정부에서도 뭐 현재도 데이터 3법 같은 거라든지 뭐 데이터의 문제, 편향성 문제라든지 그 AI 시스템이 갖고 있는 여러 가지 결과에 대한 이제 문제 이런 것들에 대해서 유용성이나 위해성 이런 것들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해왔고 최근에 그 이제 정보위원회,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이제
발족이 됐고 또 이제 국가 데이터 정책위원회에서도 그런 논의를 굉장히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나라는 상당히 다른 나라에 비해서 굉장히 빨리 이런 문제 지금 대응하고 있는데 문제는 저희가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지금 빨리 그러한 빠른 시점들이 속도. 왔다. 네. 그게 조금 이제 저희가 이제 생각하는 이제 우려고 그래서 가능한 빨리 이런 부분에 대한 합의적 사회적 합의가 빨리 이루어져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들을 좀 하고 있습니다. 네. 네. 그런 말들도 있잖아요. AI가 고고도 될수록 우리 일자리도 잃게 된다라는 좀 어찌 보면은 씁쓸한 얘기들도 있는데 이런 거는 뭐 기우라고 생각을 하세요? 조금 이제 우려스러운 면이 있습니다. 사실은 저희들이 이제 통상 이제 그 예측하기는 예전에 예측하기는 인공지능이 나왔을 때 가장 먼저 사라질 직업들이 단순 직업, 단순 이제 한 그런 사무직이나 단순한 어떤 이 일들이 먼저 없어질 거라고 봤는데 네. 사실은 요즘은 오히려 전문직들이 없어질 가능성이 더 빨리 없어질 가능성이 있다 이런 얘기가 있어요. 사실 뭐 기사도 써주고 리포트도 써주고 뭐 이제 그래서 저 시장 분석 리포트도 내고 하니까요. 일단 법률적인 것도 이제 만약에 리포트를 만들어주니까 그래서 우려가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일자리가 사라질 것은 분명할 것 같고요. 근데 결국은 이제 인간이 어떻게 이러한 기술을 결국 인간을 위해서 쓸 수 있게끔 하느냐 하는 부분에서는 네. 좀 고민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효용성이나 그러한 그 생산성 무지무지 높아지는 건 분명합니다. 그걸 통해서 얻어지는 여러 가지 사회적인 이제 부가가치나 이런 것들을 어떻게 우리가 같이 공유할 거냐 하는 것이 또 하나의 숙제가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네. 챗 GPT 열풍 참 여러모로 우리에게 많이 생각할 기회를 주는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이경모 서울대 석좌 교수와 함께 관련 내용 짚어봤습니다. 고맙습니다. 네.